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더웠습니다. 네, 오늘도 기자들의 뉴스 아이템, 기자들이 준비한 아이템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계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원 복령사에서 정책 워크숍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고요. 9월 28일 불교도 대법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전영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국무회에서 했나요? 네, 어떤 윤석열 내용입니까?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2025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에 앞서서 예산 편성의 대원칙이라든가 방향,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의 대원칙은 건전 재정, 고강도 긴축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요.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는 대신 일가정 양립과 자녀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 또 약자 복지와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AI,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3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재정 투자를 3조 원 이상 증액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 규모를 늘렸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달 초에 국회에 이제 제출되겠죠, 예산안이.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보건의료 노조,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중심이 된 보건의료 노조가 모레 전면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한마디 했습니까? 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모레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죠. 이에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 현장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10월에는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네.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조는 간호법 제정 등을 요구하면서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찬성률 91%로 파업을 가결했죠. 네. 이 조정에 실패하면 29일 동시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파업을 예고한 61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 그리고 고려대 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곳이고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대형병원 노조는 이번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제동이 걸렸습니까? 네, 현대차 그룹이 지난 네. 2022년 10월에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건설에 착수를 했죠. 8,000명 고용 규모고 총 투자액이 76억 달러, 약 10조 원 규모입니다. 근데 이 환경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미 육군 공병단이라고 해서 미국 주요 인프라 설립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 기관이 있는데요. 이 미 육군 공병단이 조지아주와 지역 경제개발 기구들이 2022년 현대 전기차 공장 허가를 내주면서 현대차가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수를 하루 최대 2,500만 리터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수원을 사용한다는 걸 알리지 않은 거죠. 예. 이에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미 공장 건설 사업은 상당 부분 진척이 돼서 현대차 그룹이 올해 10월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환경 평가를 다시 받게 될 경우는 이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예. 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영신 기자였습니다. 예. 자, 음악 소리와 함께 이현석 기자의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 시간입니다. 저 음악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르게 원래 제 첫 등장 음악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초심도 찾을 겸. 예, 아무도 모른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서운한데요. 예. 네. 자, 오늘 이현석 기자가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다면서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 수원 복령사에서 열린 조계종과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 불교특별위원회 정책 워크숍이 열렸다는 소식 오, 들고 왔습니다.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 네. 뭐 대선 무슨 선거 앞두고 이런 거 하는데 수원 복령사 하면은 뭐 참고로 이 비구니 교육 수행 도량이고 여성 출가 학교라고요. 단기 여성 출가 학교를 지금 열고 있는 아주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특위 지난 4월에 지난 4월이면 총선 전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이거 원래 있었잖아요. 대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예. 22대 국회를 앞두고 또 다시 꾸렸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예, 거죠. 늘 있어요. 리뉴얼이죠, 예. 리뉴얼.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이름 그대로 이 문화재와 사찰을 비롯한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현안, 또 불교 관련 현안을 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민주당 내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특히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구성돼 있겠죠, 뭐. 그렇죠. 예.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민주당 의원 중 30명 정도가 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중에서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서 이수진, 김병주, 곽상원, 민병덕, 전진숙 의원 등 총 10여 명의 의원이 참석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조계종에서는 오늘 행사에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기획실장 오봉 스님, 또 기획국장 성무 스님 비롯해서 복령사 주지 진상 스님까지 자리했습니다. 예. 김영배 의원은 이제 그 성북구 지역구 그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이고 김병주 의원은 별 3개짜리 장군 군 장성 출신. 네. 곽상원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고 민병덕 어머, 의원은 그냥 민병덕 의원이고요. 네, 끝없이 쏟아지네요. 전진숙 네. 의원은 청와대 불자에서 그쵸. 활동했던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 네, 출신이죠. 네, 지난번에 소개 한번 드렸습니다. 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선 3시부터요 복령사 입구에 위치하는 금락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차담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행사 10분 전부터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먼저 도착을 했고요. 이후에 김동완 의원까지 해서 차례로 도착을 했는데요. 김동완 의원도 왔군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 예. 네, 청귤 요거트 스무디 혹시 좋아하세요? 저는 그 설사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기보다는 설사. 참 좋아하면서도 먹질 못합니다.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장이 안 텐데. 좋아서. 네, 아무튼 이 스무디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찰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굉장히 쨍쨍한 날씨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복령사의 전경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수진 의원은 고등학생 때부터 불교 동아리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어졌고요. 이어서 다 같이 법당으로 이동을 해서 삼기를 하고 반야심경 봉독하는 시간도 가졌고 네. 복령사 주지 스님이 한 말씀 해주셨어요.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종교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꾸준히 하겠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는데 국민을 위한 정치와 품위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복령사 잠깐 소개했잖아요. 그 네네. 비구니 수행 도량이고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아주 그 유서 깊은 사찰이죠. 맞습니다. 1208년에 창건이 됐다고 하죠. 그런 만큼 이제 김영배 의원도 복령사의 기운 자체도 요즘 우리나라에 필요한 따뜻함과 위로, 자비심이 느껴진다. 또 깔끔하면서 단아함이 있다라고 인상을 전했고요. 네. 또 다른 이제 김영배 의원이 복령사와의 인연을 소개를 했어요. 수원시장을 지낸 염태용 의원에게 이 복령사에 꼭 가야 한다라고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염 의원이 수원시장으로 재직을 하는 동안에 이곳 복령사에서 많은 복을 지었고 꼭 이제 민주당이 나라를 책임지기 위해선 이곳에서 첫 전통문화특위 모임을 하라 이렇게 꼭 얘기를 했대요. 그랬습니까? 네네네. 못을 박았다고 하고요. 끝으로 이제 김영배 의원은 22대 시작하면서 불심 깊은 민주당 또 지역구마다 말로써 좋은 업을 짓는 민주당 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예. 정책 워크숍이니까 정책과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오갔죠.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사찰 곳곳을 둘러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카페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정책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선 제가 큰 틀에서 어떤 현안을 다루기로 했는지 정도 소개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 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 주요 현안으로서
선명상센터 건립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선명상은 지금 조계종의 최대 역점 사업이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도 이 특위위원 10여 명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이 조계사에서 직접 예방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도 선명상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거든요. 예. 조계종이 지금 선명상 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분 관련해서 지역별 또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도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죠. 좀 더 얘기 나누지 않았을까. 지난번 예방 때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내용으로 진척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제가 네. 아까 의원 소개할 때 김병주 의원 별 3개라 그랬는데 별 4개라고 합니다. 아, 네네. 전 별이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자, 네.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말이죠. 불교계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 뭐 다룬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쭉쭉 말씀을 드리면 이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방식 개선과 또 전통 사찰에 대한 그 지목 현실화 또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 재평가나 보상제도 도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 내 봉안 시설을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든지 또 이제 전통 사찰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그거 중요합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제 지난 1월에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전통 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법 개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밝혔는데 아무쪼록 해서 이제 이번 워크숍 계기로 이 특위 중심 불교 정책 마련과 법안 어떤 개정안 마련에 있어서 더욱 앞장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네, 이왕이면 공개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좀 그러게요. 아쉽긴 합니다. 네,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취재를 예, 이어가 뒷조사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지금까지 이현석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견지동 25가 아니죠. 45입니다. 45. 예. 예, 이번 주는 이제 2번 마련했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예. 나왔고요. 오늘은 의상이 좀 차분합니다. 예, 차분하게 오늘 또 예. 불교도 대법회 소식 갖고 왔죠. 예, 경건하게. 예. 그래서 그 기자 간담회가 열렸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질문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하여튼 뭐 열렸다는 얘기죠, 기자 간담회가 그 얘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다음 달 28일에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예. 2024 불교도 대법회가 열리는데 예. 이날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국민 5분 선명상을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2024 불교도 대법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예. 오늘은 10시에요. 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에서 뭐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집행위원장이시거든요. 예. 예, 주제로 뭐 여러 스님들 참석해서 열렸고요. 뭐 BBS를 비롯한 뭐 불교 언론사, 뭐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서 참 많이 왔고요. 2024 불교도 대법회가 뭐 수계법회, 예. 그다음에 승보공양법회, 그다음에 국제 선명상 대회, 뭐 음악회로 이어지는데 예. 기자들의 질문은 뭐 당연히 국제 선명상 대회에 좀 그렇죠, 집중됐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예. 이거를 리포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2015년 세계 가나선 무차대 이후 약 10년 만에 다음 달 28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이 5분간 순간의 고요함에 빠져듭니다. 불교도 대법회 메인 행사 국제 선명상 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 국민 하루 5분 명상을 선언하고 함께 실참하는 순간입니다. 이에 앞서 국제 선명상 대회는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을 비추듯 모두에게 자유와 평화를 전하는 여는 공연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선명상 주제 영상과 잭 홈필드 등 저명 명상 지도자들의 축하 영상, 모든 대중이 함께하는 평화의 기도 합송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낮에도 선명한 대형 LED를 활용한 혁신적인 무대 연출과 영상으로 K 선명상의 첫걸음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조계종은 진우 스님 취임 직후부터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고 당일 첫 선을 보일 선명상은 이후 온 오프라인을 통해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생명 존중의 가치 등을 담은 수계법회와 존중과 공경의 문화를 알리는 승보 공양법회가 봉행되고 이후 저녁 7시에는 K 선명상의 출범을 알리는 음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순간의 고요함 속의 모습을 드러내 전국민 하루 5분 명상이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의 전환을 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리포트할 때 음성하고 방송 출연할 때 음성이 거의 똑같군요. 예, 똑같죠. 같은 사람이라서 똑같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아, 예, 다른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요. 틀리죠. 예. 어쨌든 서울 예. 도심 한복판에서 일순간 이게 이제 한 5분 정도 예, 5분 정도. 고요함에 휩싸인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지금 얘기가. 예. 그게 참 인상적인데 근데 낮 시간대 열리잖아요. 오후 네, 2시에 그렇죠. 본격적으로 예, 법회가 해서 이제 시작되니까. 국제 선명상대는 이제 오후 4시쯤에 4시쯤에 예, 열리는데 여하튼 낮 시간이죠. 낮 예. 시간에 열리는데 어떤 연출적인 부분이 뭐 상당히 좀 예. 선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 그래서 오늘 뭐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기자 간담회가 끝난 직후에도 뭐 BBS 등 뭐 일부 불교 언론사 기자들이 조계종 총무장 성화 스님한테 이 부분을 뭐 재차 이제 질문했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총무장 진우 스님이 어떻게 보면 뭐 스티브 잡스처럼 뭐 프리젠테이션을 하시냐 아니면 예. 어떤 식으로 하냐 사실은 이게 눈에 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성화 스님이 아직 이제 무대 연출가하고 세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이게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LED가 요새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선명하고 이전에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무대 연출, 영상을 선보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예, 자신했습니다. 예, 한번 예.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9월 28일 예, 기대하고요. 이제 한 달 남았군요. 예. 근데 지난번에 홍 기자가 견지동 45에 출연했을 때 선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서 예, 그렇죠.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등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예.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불교계 일각의 얘기도 전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대회가 한 달 남았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혹시 아직도 남아 있나요? 예, 네, 아직도 일부에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이제 불교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한 답변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 일부에서 조계종이 종지를 뭐 가나선에서 선명상으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성화 스님이 직접 말을 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요. 이게 선명상이라는 게 선이 어떻게 보면 깨달음으로 가지만 깨달음으로 가기 직전에는 명상을 통해서 뭐 스트레스 해소나 마음을 밝히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결국은 선으로 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선명상 108가지의 선명상 프로그램을 이날 이제 공개를 하고 추후에도 이제 온오프 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성화 스님의 관련이 있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제 해석을 이제 잘못 해석하면은 조계종이 종지를 가나선에서 선명상으로 바꾼 거 아니냐는 오해를 부를 수가 있어서 제가 분명하게 명상을 통해서 선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 그래서 선명상이라고 붙였다라고. 그리고 이제 명상을 선으로 가는 과정의 종류를 108가지를 이제 조계종이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장 스님이 3월서부터 지금까지 조계종에서 선명상의 대가라고 불리는 스님들하고 계속 그 워크숍이나 그 회의를 통해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군요. 108가지 이 방법을 선명상 프로그램. 소개한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그때 그 전에 나가서 했잖아요. 5분 명상. 예. 우선 멈춤. 예, 우선 멈춤. 이거를 선언을 예. 하고 이제 실참을 예.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예, 홍진호 기자도 이제 멈춤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이제. 예. 지금까지 홍진호 기자였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신두식의 공감 경제. 우리 사회 경제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오늘 제목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추진이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벤처기업 하면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신생 중소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술 기반 창업이나 벤처 투자 현재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기술 기반 창업 수는 지난 2021년 이후에 그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20년 기술 기반 창업 수는 22만 8천여 곳이었는데요. 예. 2021년 23만 9천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이후에 지난 2022년 22만 9천여 곳, 23년
22만 1천여 곳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주요국의 벤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요. 지난 2020년 미국이 이제 1,731억 달러, 유럽은 595억 달러 수준인데 이에 비해서 한국은 69억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예. 2021년에는 미국이 3,480억 달러, 유럽은 1,303억 달러인데 한국은 139억 달러였고요. 2022년 미국이 2,422, 유럽이 1,120, 우리나라는 97억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 1,706억 달러, 유럽은 619억 달러, 한국은 84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2021년 이후에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기술 기반 창업 수와 벤처 투자 현황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3배 규모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이 벤처기업협회 등의 분석입니다. 예. 근데 이제 벤처 썸머 포럼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거기서 민간 주도의 투자를 위해서는 벤처 투자 얼라이언넌스라는 게 출범했다는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 벤처 캐피탈 협회 자료를 보면요, 예. 신규 투자가 2021년에 7조 6,800여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조 7,600여 원, 2023년 5조 3,900여 원 규모로 이제 줄어드는 추세였죠. 예. 그나마 이제 2022년 6월까지는 2조 2,500억 원에서 올해 2023년 6월까지 2조 2,500억 원에서 올해 2024년 6월 현재 2조 6,700여 원 수준으로 조금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정부는 이제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벤처기업을 지키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벤처 투자입니다. 벤처기업의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내 모험자본 시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벤처 캐피탈, 해외 자본과 같은 다양한 주체가 국내 모험자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가 이전보다 더 글로벌화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일 개최된 벤처 서머 포럼 벤처기업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네. 민간 주도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벤처 캐피탈과 정책금융기관이 벤처 금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 투자 얼라이언스를 결성했습니다. 예.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책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은행, 증권사, PVC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규 투자 활성화, 미래 신산업 육성, 이노베이션 활성화, 혁신 기업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투자 매칭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그 벤처 서머 포럼에서 성공한 벤처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네트워킹이 되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성장한 사례가 소개가 됐습니까 이번 포럼에서? 그렇죠. 10억 달러 규모 1조를 달성한 기업을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미국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눔의 정세주 의장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예. 눔은 이제 2008년 창업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앱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해주는 사업 모델입니다. 전 세계 회원 수가 4,500만 명이고요. 예. 기업 가치는 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 규모입니다. 장세준 눔 회장은 벤처기업들에게 국내에 머물지 말고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을 권했는데요. 예. 들어보시죠. 이제 솔루션 좀 말씀해 드려볼게요. 저는 이거는 거의 확신에 들어찬 저의 조언인데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글로벌 하실 거면은 창업자 같이 나오시기를 바로 나와야 됩니다. 네, 장 의장은 17년 동안 CEO를 맡아오다가 이제는 경영 최일선에서 현지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다고 하는데요.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이런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오퍼레이터에서 오퍼레이터. 창업자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거에서 또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 창업자가 나와서 미국에서 그 사업을 잘하는 사람처럼 빨리 배워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도 굉장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자가 나와서 창업자의 그 의지로 좋은 인재를 미국에서 뽑으셔야겠죠. 미국에서 이미 잘하는 사람 뽑아야겠죠. 네, 정 의장은
장의장이죠. 장의장은 펀드레이징 즉 자금 조달도 그 글로벌 시장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권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캐피털 레이즈도 당연히 반드시 처음부터 빨리 미국에서 펀드레이징 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이거 안 하시면은 나중에 더 큰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펀드레이징 미국에서 하셔서 요새 또 이제 한국하고 미국 연결해주는 그런 펀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소벤처 기업부는 이제 재외공관, 대기업 지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하는 벤처기업에 이제 현재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또 뭐 이제 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인데요. 글로벌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있을 경우에 정부나 이제 관계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의 이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경제 지금까지 신두식 기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 날씨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상청의 오영애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저녁까지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권 그리고 남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목요일은 전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글피, 금요일 낮까지 동쪽 지역으로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목요일 사이 경남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 부산과 울산 지역에 20에서 80, 강원 영동과 경상 내륙, 제주도에도 5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그밖에 전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도심과 해안 지역으로의 열대야도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3도,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밤샘 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취임 이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나저나 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으로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넉 달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년의 절반이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이노베이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